우리 원장님들도 아마 저희들보다 물의 중요성을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그쵸. 같은데 실제로 원장님들 하루에 수분 보충, 물 어느 정도 좀 마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물을 자주 마시려고 노력을 해요. 네. 실제로 성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저희 한의사라는 직업 자체도 많은 환자분들을 뵙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입이 건조해지기가 쉽고요. 수분이 부족하기 쉬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제 진료 테이블 위에는 이렇게 텀블러에다가 물을 그때그때 채워넣고 수시로 물을 마시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물을 복용하는 게 부족해가지고 탈수 증상이 반복되다 보면은 몸에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보통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갈증을 느낄 때는 한 내 체중의 한 2% 정도에 해당하는 이미 수분이 부족해진 탈수 현상에 접어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을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수분을 섭취하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한데요. 한 1, 2% 정도가 이제 물에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일단 갈증을 느끼고 뭔가 불쾌하다 아니면 식욕이 줄어든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한 3, 4% 정도의 수분이 이제 부족을 하게 된다면 소변량도 줄고 약간의 구역감이라던가 힘 빠지는 느낌이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 6% 정도의 수분이 손실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는 변화가 나타나면서요. 무언가에 집중할 수 없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8%부터 이제 이상 손실이 되면 좀 더 심각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고 극도의 무력감이 들어서 약간 쓰러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고요. 10% 이상의 손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사병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게 만약에 10% 이상 손실이 되면 실제로 이제 생명에 위독한 상황까지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체 음료를 이온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그쵸. 이 부분이 좀 갈등을 더 많이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마시게 되는데 이러한 습관들은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이온 음료를 굉장히 많이 찾죠. 네. 땀이 많이 흘리고 지쳐 나가니까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온 음료를 먹는 게 습관화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보다 이온 음료를 섭취를 했을 때 수분이 훨씬 더 우리 체내에 빠르게 흡수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막상 물과 이온 음료가 내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는 거의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1시간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땀 배출이 많아지면서 수분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무기질이라든가 미네랄 같은 영양분들이 같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만 먹게 되면 그런 부분이 보충이 안 되지만 이온 음료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온 음료가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섭취했을 때 좀 더 유리한 장점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온 음료를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역시 이게 당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계속 물 마시는 걸 중요하다고 네.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의 10명 중에 8명이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고 해요. 이게 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지금 최대 기호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커피잖아요. 커피를 통해서 자꾸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량이 더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들에게서도 실제로 많은 부분이 이제 수분이 부족한 사람들로 지금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물을 자주 먹는 습관을 가질 때 어플이 또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네. 보면 물 마시기 어플을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은 또 어플들이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들이 마치 우리 알람 시계처럼 물을 마실 때 이렇게 알려주는 또 기능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또 활용해 보시면 물 마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물 무조건 많이 마시면 좋나?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꾸로 물 중독 증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물을 많이 지나치게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이 혈액 중의 농도가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나트륨은 근데 우리 세포 내외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이 저나트륨이 혈증이 되게 되면 세포가 자꾸 붓게 되는 현상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세포가 붓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뇌세포의 부종이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뇌 부종으로 발전하게 되면 이게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물을 배설하고 관리하는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장기가 오장육부 중에서 바로 콩팥 신장입니다. 근데 하루에 총 20에서 28리터 정도를 이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당 계산하면 한 0.8에서 1리터 그 이상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무리하게 많은 양을 또 물을 마시는 게 이런 증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물 중독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두통,
그리고 메스꺼림, 속이 불편한 느낌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거가 분명 중요한 건 맞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한방에서는 그래서 이런 증상을 갖고 우리가 담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도 너무 지나치게 먹는 게 꼭 좋지 않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거에서 자세히 알아봤잖아요. 그쵸. 혹은 나에게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안면 홍조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서혁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안면 홍조를 호소하시는 환자분들 10명 중에 6명이 네. 폐경기 여성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에 대한 체크가 제일 중요한 건 네. 맞고요. 그쵸.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안면 홍조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가 안면 홍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수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된 상태로 늘어난 상태로 그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얼굴이 붉게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중에서 뭐 사우나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식당 같은 데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역시 안면 홍조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 유전이라던가 여성 호르몬의 부족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약물에 의한 안면 홍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거든요. 실제로 안면 홍조 환자분들이 굉장히 최근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아토피, 습진 같은 이런 피부 환자가 늘어나면서 안면 환자분이 같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과 관련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심한 피부 가려움증을 해소하는 데는 물론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지만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서 피부를 점점 표피를 얇게 만들기 때문에 혈관의 수축력을 굉장히 저하시키고 피부의 면역력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사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면 홍조 환자분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복용하는 고혈압약이라든가 협심증약 그리고 또 발기부전 치료제라든가 진통제, 위장약 같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약물들 자체도 안면 홍조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한번 체크해서 내 안면 홍조 증상의 원인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원인들을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안면 홍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양방에서도 치료를 하고 한방에서도 많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양방적인 치료, 피부과적인 치료와 한방 치료도 각각 이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두 경우 다 한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약물 치료적인 부분, 외과적인 치료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피부과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치료를 하신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안면 홍조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혈관이 확장되어 있다는 뜻이고 이 확장된 혈관 주변으로 이제 염증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염 효과를 갖고 있는 약물들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안면 홍조 증상인데도 의외로 항생제를 처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단기간 복용에서는 이제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항생제는 잘 아시겠다시피 굉장히 또 부작용이 많은 약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담당 전문의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흥분을 한다거나 긴장을 많이 하면 또 안면 홍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가 의외로 잘 처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폐경기 여성에게는 기본적으로 이제 호르몬 보충요법을 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제를 이제 처방을 해주시고요. 이런 약물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처방되는 약물이지만 플러스로 해서 또 여드름 때 많이 사용하는 연고제제도 같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외과적으로는 이제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혈관을 파괴하거나 수축시키는 이런 방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방 치료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게요. 기본적인 목표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나누게 되는데요. 폐경기 때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자율신경을 안정을 도모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안면 홍조 증상을 상열하한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꾸 머리 위쪽으로는 열이 올라가고 발 아래쪽으로는 차가운 증상이 생긴다는 건데 실제로 안면 홍조 환자분들을 진찰할 때 보면 얼굴은 붉게 변해 있고 열감을 호소하시지만 손발을 만져보면 굉장히 차가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바로 이제 상열 하한에 해당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이제 체질 한약을 통해서 복용을 해서 개선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금진호객 사열요법이라는 걸 또 활용해서 외과적으로도 같이 침치를 하게 됩니다.